안녕하십니까? 순땅 재테크TV의 순땅입니다. 오늘 새만금 뉴스 또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새만금 신항만 150만 평 부두 33선석 부두 33선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석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게 되는 장소. 통상 한 개 부두에는 몇 개의 선석이 있음. 항내에서 선박을 개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 장소. 선박이 항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항만에 주차하고 물건을 싣고 물건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석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 새만금 신항만에는 33 선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꽤 많은 선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심 30m 이상 새만금 항만 수심이 25에서 45m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30m 이상이 된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이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신항만이 생기면 유발되는 게 있어요. 고용 유발 7,300명, 7,300명이 이제 고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생산 유발 약 7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완공은 2030년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5만 톤급 배가 정박 가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25만 톤짜리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성 항만. 인공성 항만은 저희 이제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육지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다 위에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다가 만드는 그 항구가 인공성 항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새만금이라는 신항만이 생기게 되면은 좋은 것이 현재는 부산에서 거리가 900km 되는 이 900km라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까지의 거리가 900km예요. 근데 부산항에서 꼭 가야지만 됩니다. 지금은. 하지만 신항만이 생기게 되면은 580km로 추정이 되고요. 320km 단축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부산에서 무조건 중국으로 배가 가서 수출을 해야지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항만이 생기게 되면 굳이 그렇게 안 가고 바로 새만금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과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중국과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을 담당할 것. 현재는 부산항에서 청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듯이 청도항의 수심은 11에서 16 수준이다. 근데 이 중국에서 청도에서도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되잖아요. 부산에. 근데 부산에 오게 되는데 큰 배는 정박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청도라는 데서 동남아에서 싣고 와서 거기서 물류를 다시 내려놓고 우리나라 배가 다시 가서 부산항에서 물건을 실어 왔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성 항만, 이 새만금은 인공성 항만이기 때문에 수심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부산을 비롯한 다른 이제 항구들도 수심이 깊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청도라는 데서 큰 배가 먼저 청도로 갔다가 청도에 물건을 실어 놓으면 저희들의 작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됐던 걸로 여태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새만금 항만이 들어서면 수심이 깊기 때문에 큰 배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25만 톤급의 크루즈급 배도 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제 우리나라에 새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시대가 열리는 게 새만금입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이 이제 이렇게까지 신앙만이 생기게 되면은 지금 뭐 새만금에 뭐 군산도 있고 부안도 있고 김제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많이 커진 상태고 김제나 부안은 아직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안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된 지역이고 개발할 게 많고 그리고 새만금 지금 신항만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만금 방조제가 여기 있고요. 부안이 여기 있잖아요. 비안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요걸 좀 크게 해보면은 비안도 옆에 여기 뭐 끼다랗게 이게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있죠. 이 막대기가 지금 신항만을 만들기 위한 방조제입니다. 방조제가 있고 조그맣게 무슨 점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데 이건 이제 배예요. 배 같은 게 찍힌 겁니다.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방조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비안도라는 데랑 제일 가까운 데가 부안입니다. 부안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항만에서의 영향권도 제가 지금 보는 상황으로는 이제 부안군 쪽, 그러니까 부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뭐 김제라든지 군산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조금 더 있잖아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영향 효과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안 인구가 한 5만에서 6만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고용 유발 효과가 7,300여 명, 7,300여 명 정도면 거기 뭐 인구가 노인도 있을 거고 뭐 어린 아이들도 있을 텐데 7,3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러니까 그 인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타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해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유발은 7천억 원, 규모가 7천억 원이면 또 굉장히 큰 이 시골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가치를 유발해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 새만금이라는 데가 지도상에서 새 회사들 이 항만이 생기는 데에는 공장이나 여타 회사들이 입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와서 회사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항만에 대해서 7,300여 명이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잼버리 축제 같은 경우도 또 고용 유발이 또 생기는 거고 생산 유발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생기게 되면은 이제 회사들이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와서 회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들도 많아질 거고, 뭐, 당연히 고용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안 땅이 지금은 뭐 가치가,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커질 수 있고요.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봐야지 알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항구만으로도 여타 뭐 인천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 항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원래는 그렇게까지 대단해졌던 거는 항구 때문이에요. 인천도 항구가 있고 부산도 항구가 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회사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항구 때문에 이 지역이 커진 거거든요. 근데 이 부안이라는 데는 이제 없었던 거고, 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었던 이 지역에 새 호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있던 걸 중축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 생기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성 항만이 들어온다면, 그쵸? 그리고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랑 이제 교역이 맺히는 게 부산이 아닌 이제 부산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건 이제 추측이지만 부산보다 아마 더 크게 지금은 중국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중국과의 우리나라 연결고리가 된다면, 그 항구가, 점점 커질 거고, 지금은 뭐 작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항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항만이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그 지역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큰 지역에 사람들이 이주를 안 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안 땅의 가치는 무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쌀 때 관심 좀 많이 가지셔가지고 체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 관계업자는 아닙니다. 제가 피할 때도 얘기했듯이, 저는 부동산 관계업자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뭘 땅을 팔거나 하진 않아요. 땅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지역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 지역이 왜 앞으로 기대가 큰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